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미국 사람들의 경제 현실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 특히 페이책 투 페이책, 월급을 받으면 다 써버리는 생활조차 이제 많은 이들에게 럭셔리가 되어버린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미국에서 한 달 월급이 들어오고 바로 다 나가버리는 삶이 예전엔 힘든 사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오히려 월급이 들어와서 빚 없이 월급 간다는 것만 해도 나름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월급 맞춰 생활만 해도 좋겠다고 답한 사람이 39%에 달했어요. 이들은 이미 월급 생활조차 어려워서 카드빚, 후불 결제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현실인 거죠. 실제로 2025년 현재 미국 성인의 약 57에서 62%가 페이책 투 페이책, 즉 월급 받아서 다음 월급 나올 때까진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삶을 산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73%까지 월급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소득 구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연봉 1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게도 40% 이상이 생활비에 월급을 다 써버린다고 답했어요. 즉 중산층도 예외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 아냐?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도 무려 39%가 그래도 난 빚이라도 없고 카드 쓸 필요도 없이 월급만 받아서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페이책 투 페이책이 아니라 크레딧 투 크레딧, 그러니까 카드 빚이나 나중에 결제하기 같은 각종 후불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추락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입니다. 최근 미국 평균 임금은 1년 새 3.4% 오르긴 했지만 같은 기간 물가, 즉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 올랐어요. 실질 임금 상승률은 불과 0.7%, 그냥 현상 유지라는 거죠. 꾸준한 임금 상승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각종 생활비, 주거비, 보험료, 식료품 등 임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다 보니 생활은 점점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대출에 대한 의존입니다. 미국 신용카드 전체 빚은 2025년 2분기 기준 1조 2,0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5.8% 늘었고 최근 4년간 57%나 급증했죠. 미국 가구의 평균 카드비 잔액은 7,321달러 수준이에요. 상당히 많은 가구가 카드 결제를 해도 일정 금액을 매달 못 갚아 계속 잔고가 남고 이자 폭탄이 쌓이는 구조죠. 신용카드 이자율, 즉 APR도 2025년 8월 기준 평균 23.99%나 됩니다. 신규 카드의 평균 금리는 지역 카드 상품에 따라 24에서 25%대여서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를 쓰면 한 달에도 이자가 엄청나요. 실제로 1,720만 명이 평균 6,300달러 이상 빚을 안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요즘 또 새롭게 늘고 있는 게 Buy Now, Pay Later, 일명 BNPL 서비스입니다. Affirm, 클라르나, 애프터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여행, 콘서트 등 일상 소비에 바로 적용해주죠. 최근에는 18살 대학생이 매트리스, 생필품, 미용 서비스, 심지어 식비까지 BNPL로 결제하다 4,600달러까지 빚이 불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못 갚으면 회사별로 3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가 붙고 나중엔 또 다른 개인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죠. 실제로 애퍼미나 클라르나 같은 기업도 2025년 상반기 연체 채권 손실이 1년 전보다 17%나 늘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런 빚의 악순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게 통계로 드러납니다. 애펌에서는 젠지, 즉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고객의 3%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BNPL 서비스나 카드 대출이 쉽게 늘어나냐면 신용카드 개설 자체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특히 신용점수 낮은 사람에겐 금리도 높고 한도도 적으니까 BNPL은 몇 번 클릭만으로 쉽고 빠르게 승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BNPL 서비스 역시 연체자 급증과 사회적 논란으로 신용평가 시스템, FICO 등과 데이터 연동까지 검토 중이지만 실상은 아직 매부분 소액 후불 서비스가 개인 신용점수엔 바로 연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만간 미국에서도 BNPL 내역이 신용점수에 포함될 예정이라 향후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런 모든 경제적 압박의 근본 원인은 임금 물가 격차, 즉 수입은 제자리인데 지출, 물가, 주거비, 보험료가 더 빠르고 높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 당장 돈은 없고 카드 결제만으로 버티다 보니 돈을 계속 땡겨서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셈이죠. 최근 토커 리서치의 설문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39%는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미 월급만으로 감당이 안 되고 신용, 후불, 카드빚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첫째, 수입을 늘리거나, 추가 일자리, 프리랜서 및 기워크. 둘째, 지출을 줄이거나. 셋째, 둘 다 하거나. 용돈 기입장처럼 1달러 지출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생계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부업, 기워크, 예를 들어 도어대시, 파이버, 어버크 등을 하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족한 월급을 채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소득 다변화가 이제는 필수 생존 기술 정도죠. 단 이렇게 소득을 늘렸다 해도 결국 지출과 기존 빚을 잡지 않으면 계속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 당국,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BNPL 대출, 신용카드 연체 급증이 소비자 파산, 총체적 빚 위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빚 연체율은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 대비 60% 뛰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과 대형 신용카드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더 높이고 카드 한도는 더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대출 기준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AA, 즉 신용 좋은 사용자에게만 저금리 상품 제공, 나머지는 24에서 25% 이상 초고금리 카드만 발급하는 상황이 보편적입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신용카드 신규 발급 평균 금리는 24.35%로 4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신용카드 연체, BNPL 대출 다중이용, 고정금리 부채가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신용점수가 크게 깎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자동차, 집 구매 같은 더 큰 소비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깨려면 지금 당장 예산을 꼼꼼히 짜고 빚부터 줄이고 부수입, 적극적인 소득 방안 개발, 그리고 덜 쓰는 습관을 길들여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경제적 고비를 겪고 계신가요? 경험담이나 팁,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깊고 현실적인 경제 뉴스로 찾아뵐게요.